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21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한 주의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계절도 마음도 기다려주지 않으니 머물고 싶은 순간이라면 그저 진심을 다할 것. 필림. 네,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각자 또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은 어제 2025년 이렇게 투자합니다. 윤지혜 114 팀장님, 그 다음에 풀팽님, 헐헐님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 정말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갖다가 거의 빠뜨리지 않고 참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정말 이 감스님들께 정말 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감사스마일 부동산 멘토님이신 빠숑님께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초심 잃지 않고 꾸준하게 제가 알고 있는 좋은 부동산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공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스님들만이라도 어제도 제가 현장에서 저의 또 찐팬분을 배웠는데 그분 또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저의 찐팬이 되어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 튜브 빠숑님 덕분이다라는 말씀을 방송을 빌어서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형님처럼 이렇게 빠숑님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싶은데 제 닉네임처럼 이렇게 자꾸 웃으면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정말 트루카피님 만큼의 역대급으로 저의 그냥 머리를 갖다가 땡하게 쳐줬던 윤지혜 팀장님의 강의 너무너무 좋았고 제가 한 3페이지 정도를 갖다가 요약을 했거든요. 물론 PPT는 PPT대로 이제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약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올해 시장 전망 키워드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그런데 내년은 이제 풍선 효과고 내후년 2026년은 공급 절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에 윤재 팀장님의 그 강의를 3페이지를 갖다가 꼼꼼하게 또 적었고 이 자료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 자료 내용하고 해가지고 제가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알고 계시죠? 멤버십 회원분들은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오고 나면 그 주말에 제가 이제 PPT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면서 제가 있는 그대로 한 2시간 정도 강연을 했던 것 같은데 질문까지 했어가지고 질문 내용도 너무 좋아가지고 또 질문 내용도 다 적었는데 어쨌든 간에 멤버십 회원이 가입되시게 되면 제가 보니까 멤버십 회원 영상이 5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오프라인 강의까지 다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또 감스님들이 조금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풍선 효과가 예상되는 게 물론 전월세 시장이라든지 중저가, 중소형, 노도강 금강구라든지 또 경기 인천의 아파트라든지 신도시 아파트라든지 또 비아파트의 이 아파텔 여기까지도 이제 말 그대로 우리 풍선 효과 잘 아시죠? 풍선이 있으면 이쪽을 누르면 또 이쪽이 또 말 그대로 이제 더 커지는 그런 풍선 효과를 갖다가 아마 2025년에는 그렇게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거래량이 또 감소되기 때문에 2025년은 아마 이렇게 부동산이 펼쳐질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그런 양상.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2026년 내후년은 정말 서플라이 클리프다라는 공급 절벽. 제가 윤지혜 팀장님의 이런 인사이트 때문에 오히려 제가 좀 약간 좀 헷갈렸던 부분을 어제 오프라인 강의 때 확실하게 또 저의 그런 인사이트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또 제가 또 의문 났던 것들까지도 해소가 되었던 정말 훌륭한 강의였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윤재 그 연구원님이 온라인 때 했었던 뭐 투미TV라든지 뭐 부TV라든지 또 빠숑님의 방송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은 정말 돈이 아깝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꼭 들어보실 것을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리고, 실제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어제 소중한 강의였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제가 이번 주 제가 기억이 좀 사라지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가지고 일단 멤버십 회원분들께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땅집고의 김리영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합니다. 네, 별내선 GTX 개통 효과, 파주 남양주 구리아파트 거래량 30% 이상이 상승했다. 많은 분들이 경기도가 지금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갖다가 설치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북부 지역에서 지금 지난 8월에 별내선 개통, 그리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2단계가 이제 곧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통망이 열리게 되면 집값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감사 스마일 너만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 교통망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이 공교롭게 이제 69일째입니다. 이제 개통 D-69일. 경기 북부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대비 30% 이상이 올랐고요. 인구가 경기 평화두리 특별자치도라고 지금 경기 북도, 경기 남도 나누는데 정말 경기 남도는 인구가 3배가 더 많아요. 경기 남부가 경기 북부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이루어졌을까?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별내선 지하철 8호선 연장과 GTX-A 서울 운전구간 개통이 이제 머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제가 지난 빠숑님 방송에 8월 달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때 결정을 못 해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어쨌든 간에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어제 제가 윤지혜 팀장님이 했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게 대출 규제가 내년까지도 이루어질 거고, 금리가 지금 인하를 했지만 실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또한 12월이 지나고 내년 1월, 2월이 되면 또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 여력이 되시면 일단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늦추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거는 30대, 40대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오히려 맞다. 왜냐면요, 50대, 6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일단 직장,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갖다가 줄이거나 안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보면서 내가 했었던 이야기가 정말 맞는 이야기구나. 감사 스마일이 정말 미친놈처럼 몇 년 전부터 유튜브 시작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감사 스마일도 30대 초반에 내 집 마련을 했기 때문에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오해하시고 그런 것들을 와닿지 않는 분들께 제가 억지로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수님들만이라도 그거는 꼭 아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이 예정된 지역의 거래 건수 증가율이 높았고, 최근 잠실까지 이어지는 별내선이 개통하는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566건에서 1056건으로 가장 높았고, 남양주시도 42%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하철 8호선이 개통하기 전에 사람들이 진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까?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GTX-A 아직 개통 안 했거든요. 만약에 18분에 정말 서울에서 운전 구간을 다닌다. 그 다음에 킨텍스에서는 1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 과연 킨텍스 주변의 아파트, 그 다음에 대곡역 주변의 아파트가 지금 가격에 머물러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이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고양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일자리, 또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일산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킨텍스 지의 3전 시간까지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로 관심 갖지 않은 경기 북부, 특히 남양주라든지 구리라든지 별내, 더 나아가서 평내호평, 마석까지도 저는 긍정적인 영향이고, 또 GTX-A의 그런 정거장이 예정되어 있는 연신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곡역이라든지 창릉역이라든지 킨텍스역을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시면 분명한 거는 지금 매수했던 금액보다 정말 내려가는 일은 저는 확실히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내년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저는 또 주목하는 게 뭐냐면 지방에서 이제 고양시를 관심 갖게 될 것이다. 지금은 창릉 신도시 때문에 고양시를 관심 갖게 되는데, 일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GTX-A라는 이 교통혁명을 가지고 지방에서도 지금 투자를 갖다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정말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주시 GTX-A 운정역 역세권 단지 운정신도시 아이파크가 8억 원에 거래됐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댓글도 남기고 파주가 8억이냐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왜 동탄은 15억이고 13억이고 그 다음에 남양주에 있는 그러면 다산은 12억이고 13억이고 그렇게 될까요? 마찬가지거든요. 지하철 개통되기 전에는 다산이나 별내나 동구릉이나 구리가 그렇게까지 아파트값이 비싸지 않았습니다. 개통을 하고 난 뒤에 지금 더 비싸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GTX-A도 운정, 킨텍스, 대곡, 창릉은 조금 늦어지겠지만 언젠가는 들어올 거고요. 창릉 신도시가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리겠지만 생각보다 더 크게 지금 들어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지금 관심 갖지 않을 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내년 돼가지고 매수하겠다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지금 제 방송 보시고 빨리 임장 가셔가지고 계약만이라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어제 진짜 윤지혜 팀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놀랐던 거는, 저는 약간의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뇌피셜 그리고 신문기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윤지혜 팀장님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하고는 정말 틀리고, 근데 결론은 저랑 생각이 너무 같았고 또 제하고 또 생각하는 부분이 정말 비슷해서 너무너무 놀랐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어제 질문을 갖다 저도 드리려고 했는데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거는 메일로 일단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고, 관련해가지고 질문 답변이 오게 되면 제가 감스님들께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업계에서는 교통망 신설에 따라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서울 접근성이 나아지는 경기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만약에 내가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 서울 도심에 있는 예를 들어서 빌라나 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 빌라를 갖다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수도권 외곽 지역에 교통망이 좋은 신축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고, 그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가 더 많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윤지혜 팀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가지고도 인사이트가 확실히 이제는 우리가 아파트를 갖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아파트로 해서 더 쏠림 현상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노후된 빌라들은 정말 살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월세 정도밖에 거주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내가 서울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 신축이 안 되면 준신축으로라도 정말 내 집 마련을 서두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이거는 정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이야기 좀 드리면, 우리가 해외 월세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될지 모두 모르잖아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집으로라는 블로그님의 글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헛웃음 나오는 런던의 월세 수준. 런던의 월세가 얼마나 비싸냐면요. 방 3개 아파트 월세가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런던 중심부 기준의 원룸이 약 135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한 5평, 6평 정도 되겠죠. 그리고 투룸은 약 2,000파운드인데 약 323만 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 삼송의 이편한 세상 시티라든지 힐스테이트 삼성역 같은 경우가 150만 원 전후거든요.
근데 여기보다 2배가 더 비싼 거죠. 만약에 서울도 지금 따져보니까 투룸이 지금 그래도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사이에 있는데 일단은 너무너무 지금 월세가 비싸다. 이것도 신축도 아니에요. 그리고 구축 중에서 구축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물 위에서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저는 전세 가격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월세 때문이다. 월세가 정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고 또 지금 전세담대출 금리가 지금 오르고 전세담대출을 잘 안 해주다 보니까 이제 월세를 좀 쏠리는데 우리나라 서울도 이렇게 런던처럼 이런 시기가 안 올까요? 저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정말 앞으로 서울에 뭐 집값뿐만 아니라 전세나 월세 가격도 또 서울과 맞붙어 있는 교통망이 확충되는 지역이라든지 일자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가격이 오를 것이다. 여기 주택 매매가가 약 60억인데 중고 보트 하우스 가격이 약 4,7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트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 월세라든지 수도권의 월세는 정말 안 오를 것인가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는 각자의 생각에 맡겨 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창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났던 거를 올댓고향에서 보았어요. 근데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우리 감스인들 꼭 아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창릉 공공주택지구, 창릉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그래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구계획 변경 3차 승인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지도를 띄워놓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B1, S1, S4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이 단독주택이 조금 감소가 됐고, 그러니까 면적이 지금 감소가 됐고, 단주택 필지에 지금 아파트를 또 증가시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연립주택,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부지를 갖다 축소시키고, 그곳에다가 아파트를 갖다 넣겠다고 해서 지금 말 그대로 필지 변경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창릉에, 아파트가 더 많이 공급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해서 좋아하실 분도 있겠지만 만약 일반 분양으로 나올지 이제 공공 분양으로 나올지 그다음 민간 임대라든지 공공 임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거는 이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 공공 상업시설부터 복합 도시지원 시설까지 쭉 되어 있고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는 못 드리고 카페에다가 이 PDF 파일을 갖다가 제가 아름다운 고양시 부동산 이야기에다가 제가 이걸 갖다가 링크를 갖다가 걸어 드릴 테니까 보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꽤 많은 부분이 변경된 것을 느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갖다가 제가 좀 드리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를 갖다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고 특히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창릉과 하남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파트가 거의 11만 7천 지금 제곱미터가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32개소가 이제 총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32개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이제 공공분양이 되고 어떤 게 민간분양이 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여기에 지금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각자가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어떤 이야기를 지금 오늘 드릴 거냐면, 마냥 창릉 3기 신도시를 갖다가 무주택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천마을 진행되고, 그러니까 창릉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들어오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그냥 정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셨다가, 그냥 1주택은 충분히 창릉으로 갈 수가 있는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또 하나는 어제 윤재 팀장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기 신도시는 자족이고, 2기 신도시는 자족 플러스 상업인데, 3기 신도시는 자족 플러스 상업 플러스 GTX, 컴팩트 시티, 그 다음에 테크 시티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까지 들어오는 신도시로 그럼 계획되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주변에 아직까지 지금 뭐 관심이 없는, 예를 들어서 창릉천 벨트, 삼성 벨트 같은 이런 주변 지역을 갖다가 지금부터 투자나 아니면 내가 실거주로 해서 관심 가지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이야기를 정말 윤재 팀장님이 거짓말 조금 보태면 거의 90% 이상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창능만 기다리지 말고 정말 삼성벨트 특히 10년 이내, 왜냐하면 창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덕은 20년 되는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2035년에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 삼성에 있는 몇 개 단지는 20년이 되지만 거의가 20년 이내에 커뮤니티라든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단식의 그리고 모든 이런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화정이나 행신이나 원당보다는 차라리 삼성벨트, 창천벨트를 관심을 가지면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나면 서로 시너지가 나고 오히려 일산보다 덕양구 창릉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어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창릉의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가 더 증가할 것 같다. 이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삼성벨트가 더 손해보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 가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